최근에 합성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천연마약과 차이점 혹은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였어요. 천연마약은 말 그대로 식물에서 직접 추출한 물질이에요. 주로 자연에서 발견되는 원료에서 얻죠. 대표적인 게 아편이에요. 아편은 어디? 양귀비. 식물에서 얻은 물질이죠. 양귀비 요 봉우리가 딱 지면요, 거기다 상처를 딱 냅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액이 흐르면 아주 새카만 검은 이런 진액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아편이에요. 아편을 정제한 게 몰핀. 몰핀을 좀 더 한 게 코데인, 참 그거 헤로인이에요. 그러니까 헤로인이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헤로인을 많이 써요. 그 다음 코케인 있죠. 코카인은 코카 식물의 잎에서 추출한 거고요. 대마초, 대마 식물은 주로 이제 이 THC라고 하는 요게 중독을 일으키는 건데요. 대마는 우리 어릴 때 우리도 재배를 했어요. 우리 집에도 이 대마를 재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얻는 거예요. 요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의학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비의학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합성마약은 그야말로 화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이제 천연물질의 효과를 모방하거나 강화한 약물들이죠. 대표적인 게 펜타닐이에요. 이 몰핀보다는 한 200배 강하죠, 그죠? 이게 합성 오피오이드죠. 원래는 이게 의료용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불법 사용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어요. 메스암페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필로폰도 각성제 성분으로 합성된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이에요. MDMA라고 엑스터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천연마약보다 강력해요. 또 효과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적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불법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중독성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세 번째 질문 이거예요. 대치동 학원과 마약 사건처럼 나도 모르게 먹게 된 마약에도 중독될 수 있나요? 이거예요. 그럼요. 나도 모르게 섭취한 마약에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음식이나 음료에 이제 몰래 마약을 첨가하는 경우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먹어요. 이게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 안 자고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집중력도 좋게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중독이 되고, 종류나 복용량이나 빈도 이런 것에 따라 다르고요. 또 개인차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유전적인 이런 요인에 따라 중독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강력한 마약 이런 거는 한 번 섭취로 중독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펜타닐 같은 이런 강력한 오피오이드나 그 히로뽕 같은 메스암페타민 같은 각성제는 소량에 노출돼도 신체적 의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노출되면 물론 이제 이게 내성도 생기고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 질문은 미국은 마약 해독제를 쉽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마약 해독제 복용 시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 펜타닐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펜타닐 기량제인 이 날록소원을 널리 쓰고 있고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어요. 처방전 없이도. 특히 이제 이 오피오이드, 펜타닐 같은 이런 과다 복용하는 지역에는 이거 응급 키트로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요, 크게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 없이 그냥 쓰면 돼요. 이 펜타닐 같은 걸 해서 호흡 마비가 오는 환자가 있다면 빨리 이걸 주사를 하면 금방 돌아옵니다. 이 마약 해독제 날록소는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오피오이드, 그냥 아편계 약의 그 수용체에 요거 딱 들어가서 이렇게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약의 효과를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억제나 의식 상실, 심박수 저하 같은 이런 치명적인 증상을 빠르게 역전시켜 줍니다. 몇 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생명 구호 조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호흡 억제를 이렇게 막아주지만 이 시간이 지속 시간이 한 30분에서 9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피오이드 계통의 펜타닐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 뭐 우선 괜찮다고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다시 마비가 와요. 그래서 반드시 약 투여 후에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이 날록소는 오피오이드 계통에만 효과가 있어요. 다른 이제 히로뽕이나 코카인 이런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투여하면 금단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불안이나 구토, 발한, 떨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록손 자체는 중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거의 없고, 그래서 과다 위험도 없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중독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 네, 그럼요. 중독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중독이 절대 안 돼요. 예. 왜냐면 유전적으로 우리 집에는 술 먹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저는 담배 냄새도 막 역겹고 조그만한 것에도 내 몸 자체가 나한테 조금 해로운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저는 커피도 하루에 한 잔 이상 못 먹어요. 먹으면 위장이 불편하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중독에는 아주 이제 안 걸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취약성이 다른 이유는요, 유전적 요인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환경적 요인이고, 세 번째가 심리적 요인이에요. 요게 같이 작용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한 40에서 60% 정도 차지해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물론 중독성이 높습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알코올이나 마약에 뇌가 반응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전두엽 같은 부분이 더 취약한 사람들은 충동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중독에 취약해요.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예를 들면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게 있는 사람은 더 취약하고요. 자존감이 낮거나 이런 사람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격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novelty seeking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강한 사람이 중독이 잘 돼요. 나같이 harm avoidance, 그러니까 해로운 것에 대한 회피가 강한 사람, 해로운 건 절대 안 하는 이런 성격의 유형은 중독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모험을 즐기고 막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걸 그러니까 novelty seeking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이 중독성이 강하고요. 환경적 요인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이제 치료의 마지막에 설명드렸잖아요. 나쁜 환경에 있으면요,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이럴 때 훨씬 중독이 잘 걸리고요. 나이도 연관이 있어요. 청소년기나 어린 나이에 중독 물질이 노출되면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충동 조절하는 이 힘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초기 반응이에요. 처음 내가 약을 딱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담배를 탁 피웠을 때 이게 긍정적인 느낌보다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울 가능성이 높죠. 근데 피워보니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이게 초기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중독이 잘 됩니다. 그 다음 질문. 왜 마약을 복용하면 보상회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손상이 되나요? 네. 아까 내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마약은 뭐 220V 가야 되는데 1000V 넣는 거와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뇌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전두엽 같은 데도 손상을 일으키는데 판단이나 의사결정, 충동 억제 같은 데 영향을 미치니까 갈망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기억, 학습 기능 이런 것도 저하시키는데 뇌 해마 부위도 손상을 일으키고요. 편도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감정 조절하고 스트레스 반응 이런 거 하는 이 부위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게 뇌간이라고 여러분, 이게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뇌 제일 안쪽에 있는 거고요. 호흡, 심박, 체온 조절하는 거, 이게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걸 담당하는 이 기능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서 대개 펜타닐 같은 거는 호흡 억제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뇌의 거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